안녕하세요, 진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이 클릿 슈즈를 구매하고 처음 세팅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클릿을 구매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할 것은 MTB 클릿이냐 로드 클릿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페달은 자전거에 모두 호환되기 때문에 선택한 클릿에 맞는 페달과 슈즈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전거가 로드 자전거라고 꼭 로드 클릿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로드이던 MTB이던 원하는 클릿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드 클릿은 MTB에 비해 클릿의 크기가 크고 신발 앞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MTB는 산속에서도 탈 수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산속에서도 보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릿이 작고 신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클릿에 비해 MTB 클릿이 걸어다니기가 훨씬 편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MTB 클릿이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것이 일반 운동화만큼 편한 것은 아닙니다. 로드 클릿 슈즈와 MTB 클릿 슈즈 중에서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클릿의 크기로 인해 걸어다니는 것에도 차이가 있지만 힘의 전달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페달과의 접지면이 MTB보다 로드 클릿이 크기 때문에 힘의 전달력은 로드 자전거가 좀 더 안정적이고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로드 클릿은 힘의 전달력은 우수하지만 보행성은 안 좋고 MTB 클릿은 로드 클릿에 비해 힘의 전달력은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보행성이 더 좋습니다. 로드 클릿을 선택하신 분은 클릿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으로 구분되며 색깔에 따라 클릿을 페달에 끼고 주행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 각도가 다릅니다. 빨강은 0도, 파랑은 2도, 노랑은 6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처음 클릿을 사용하고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클릿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고정된 자세로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근육이 붙으면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각도가 좁아질수록 자신의 몸에 맞는 정확한 피팅을 해야 하며 페달에서 발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힘의 전달력도 높아집니다. MTB 클릿은 2가지 종류입니다. 페달에서 클릿을 뺄 때 한 방향으로만 빠지느냐 여러 방향으로 빠지느냐에 따라 단일 방향 클릿과 멀티 방향 클릿으로 구분됩니다. 단일 방향은 옆으로만 클릿이 빠지기 때문에 멀티 방향보다는 클릿에 숙련된 분들이 사용합니다. 멀티 방향은 여러 방향으로 클릿을 뺄 수 있어 위급 상황에는 좀 쉽게 클릿을 뺄 수 있지만 주행 중에도 클릿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클바링에 대한 공포가 크시다면 멀티 방향 클릿으로 시작하셔서 익숙해지면 단일 클릿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클릿만 구매하여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티 방향 클릿을 사용하면서 단일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클릿을 빼는 것이 익숙해지면 단일 방향 클릿으로 바꿨을 경우 다시 클릿을 빼는 연습을 하며 적응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로드 클릿과 MTB 클릿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고 클릿과 클릿 페달, 클릿 슈즈를 모두 구매하셨다면 본인의 몸에 맞게 클릿을 장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클릿 페달은 사이즈가 맞는 육각 렌치나 몽키 스패너 같은 맞는 장비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육각 렌치나 몽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풀어줍니다. 오른쪽 발 페달은 정상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조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풀립니다. 왼쪽 발 페달은 나사선이 반대로 되어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조이고 시계 방향으로 풀립니다. 쉽게 페달의 진행 방향이 조여지고 반대 방향이 풀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페달이 장착된 지 오래되었다면 빼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클립 페달을 장착하실 때는 그리스를 발라주고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페달이 고착되어 풀리지 않는 현상이나 나사선 사이로 물이 들어가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스는 부위마다 사용하는 그리스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그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는 나사선에 녹이 생기거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바르는 용도와 시포스트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발라주는 용도, 베어링 등의 원활한 움직임을 도와주는 용도가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 재질에 따라서도 그리스 종류가 다르니
구매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페달을 돌리는 방향으로 조여서 달아주면 페달의 교체는 끝입니다. 클릿 슈즈의 클릿의 위치를 정할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하여 장착하면 됩니다. 클릿이 장착되는 부분을 보면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회전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방향을 자신에게 맞게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로 상하로 조절하여 위치를 맞춥니다. 상하의 위치는 자신의 발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고 RPM의 경우 발 앞쪽으로 페달을 굴리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힘을 실어 눌러 탈 때는 발 안쪽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클릿 슈즈는 발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힘의 전달에 가장 유리하다고 알려진 위치는 발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의 중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발의 튀어나온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그 위치를 눌렀을 때 느낌을 기억했다가 클릿 슈즈를 신고 눌러서 양쪽의 위치를 테이프로 붙여서 표시해 둡니다. 다음 두 위치를 밧줄이나 실 같은 것을 이용하여 중간 부분을 찾으면 편합니다. 두 번째로 좌우를 조절하여 위치를 맞춥니다. 좌우의 위치는 자전거의 페달이나 페달과 페달 사이의 간격, 자신의 골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측정하기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전거 페달 사이의 간격은 페달 가운데 실과 무게추를 달아서 두 무게추 사이의 거리를 재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골반 사이즈는 개인이 정확히 측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평한 의자에 앉아 자전거를 타듯이 발을 11자로 움직여보고 발의 움직임이 골반에서부터 무릎, 발바닥까지 11자로 움직이는 상태의 간격을 측정합니다. 페달 사이의 간격보다 내 골반이 넓다면 클릿을 안쪽으로 달고 페달 사이의 간격보다 내 골반이 좁다면 클릿을 바깥쪽으로 달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무릎의 바깥쪽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 사이가 너무 좁다 싶으면 클릿을 신발의 안쪽으로 이동하고 무릎의 안쪽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 사이가 너무 벌어졌다 싶으면 클릿을 신발의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클릿의 각도 조절입니다. 사람의 발은 살짝 밖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클릿을 살짝 신발 안쪽으로 돌려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간혹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 안짱다리인 상태로 페달을 굴리시거나 팔자걸음인 상태로 페달을 굴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클릿을 너무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면 안짱다리인 상태로 페달을 굴리게 되고 너무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팔자걸음인 상태로 페달을 굴리게 됩니다. 안짱다리인 상태로 페달을 굴리면 무릎의 안쪽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오고 팔자걸음인 상태로 페달을 굴리면 무릎의 바깥쪽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안짱다리나 양반다리로 페달을 굴리는 자세는 무릎 건강에 매우 안 좋으니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맞춰 클릿을 달고 주행을 하면서 약간씩 조절하며 자신에게 맞게 피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자신의 몸에 편하게 맞춘다고 무릎이 11자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자세가 아닌 안짱다리나 팔자걸음식으로 페달을 굴리는 것은 무릎 관절에 매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는 피팅법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최적의 피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어느 정도 맞춘 피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한 최적의 피팅을 하고 그에 맞게 몸도 적응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장비가 갖추어진 피팅샵에서 피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릿 페달에는 장력을 조절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장력 조절 나사는 클릿이 페달에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되는가를 조절할 수 있는 나사입니다. 장력을 세게 해놓으면 클릿을 끼고 뺄 때 강한 힘을 필요하게 되며 발이 단단히 고정됩니다. 반대로 약하게 해놓으면 클릿을 끼고 빼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며 발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초보자분들은 클릿이 익숙해질 때까지 살짝 장력을 낮춰놓으면 클릿을 쉽게 뺄 수 있어서 클바링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장력 조절할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장력 나사의 뒤쪽에 나사선이 얼마나 튀어나왔나를 보고 장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피팅은 한 번에 정확한 피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면서 조금씩 조절해야 하고
몸도 클릿에 맞게 적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샵에 가서 피팅을 한다 해도 내 몸이 자전거 타기에 최적으로 맞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한 자세로 탈 수 있는 피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피팅할 때 가장 정확한 것은 전문 장비가 갖추어진 피팅 전문샵을 방문하여 피팅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같이 자전거를 조금씩 취미로 타시는 분들에게는 전문 피팅샵의 피팅 금액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 샵에서 싸게 피팅을 받을 경우 잘못된 피팅을 하는 자전거 샵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피팅을 해볼까 하는 분들을 위해 클릿을 장착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전거 영상에서는 클릿을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 클바링 대비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